3, 다시요. 3, 2, 1, 큐. 와, 이 사건들 엄청 심각하다. 이렇게 많은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 충분히 이러한 사건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면 난민에 대한 두려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좀 약간 편향되게 조금 봐서 그런지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 뭐 가짜 뉴스, 뭐 여론몰이, 뭐 난민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 대한 여론몰이 이런 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 뭐 많죠. 예. 뭐 구체적으로 뭐 꼽자면 매일경제에서 2018년 7월 12일에 낸 거, 아니면 중앙일보에서 2017년 2월 8일에 낸 거, 뭐 가짜 뉴스, 아니면 이제 그냥 뭐 난민 청년이라 이렇게 뭐 셀카 같은 거 뭐 이런 거 했는데 뭐 그게 뭐 진짜 뭐 테러리스트처럼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뭐 사진 올리는 뉴스도 있고 뭐 약간 뭐 그런 작업도 한 것도 있고 해서 이건 너무 여론몰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 그건 영어로 모르겠죠. 그게 만약에 페이크 뉴스라면. 근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적어도 페이크 뉴스는 없었고.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생각을 했는 게 진짜 모든 난민들이 그러한 난민들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러한 소수의 난민들은 우리가 이제 난민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체계적인 정책을 가지고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전한 그러한 체제가 된다면 그 두려움이 좀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쉽지 않겠죠. 예. 형님은 박애주의자시니까. 예, 모두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쉽게 이렇게 뭐 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박애주의자 아닌데 그 막연함이 조금 부정적으로 바뀐 것 같긴 해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나도 이것도 약간 여론몰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뭐 어느 신문에서 그 난민 예멘의 아기가 한국에 태어난 거야.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났으면은 만약 예멘에 태어났다면 총소리도 듣고 그 불안한 엄마의 품에 있었을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아이를 낳고 이렇게 기르고 있는 모습을 인터뷰하고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기사가 나왔어. 근데 그러면 그 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난민 신청자 중이고 뭐 만약에 아프거나 예방접종 이런 것도 좀 안 되고 있단 말이야. 이런 난민들은 난 솔직히 좀 받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그런데 이제 그러한 소수, 한마디로 그 범죄를 일으키는 그 소수 난민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만큼 두려움이 생긴 거잖아. 근데 그 범죄를 저지르는 소수 난민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형이 그 어떤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동적인 뉴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기들이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어떤 조건을 얘기하기 위해서 다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착실하게 살아가는 어떤 미담처럼 보이는 그냥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을 것 같은 엄마와 아이라는 소재 좋잖아요. 그거 들고 와가지고 야 난민들 이렇게 그냥 이 사람들이 소소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 아프지 않게 살아가는 거 그거 바라는 것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쪽도 찬성쪽도 저는 그 선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냥 뭐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좀 거부감이 있고, 그걸 보고 마냥 뭐 한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은 비판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건 어렵다. 어렵죠. 많이 어렵다. 이걸 어떻게 쉬웠으면 뭐 이게 뭐 내가 진짜 여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자라면 진짜 머리 터질 것 같아. 그죠? 워낙 막 이런저런 얘기 다 나오니까. 네. 나는 지금까지 너무 한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게 있었고, 그리고 너도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원래는 이제 나랑 같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이런 또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된 거잖아. 그렇죠. 좀 우리도 좀 이렇게 좀 더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기도 하네. 뭐 가져야죠. 가지는 건데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약간 이 독일이랑 영국이랑 우리가 사례로 말씀드렸던 나라들이 사실 여드름 사건. 뭐 사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잖아요. 우리가 인식하기에 완전 그런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도
일단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워요. 저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놀라울 거예요. 그렇지. 그 똑같은 사건이 그냥 중동에서 일어났다거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다거나 이러면 별로 그렇게 좀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선진국이라 생각하는 독일, 영국에서 일어나는데도 그걸 막지 못했다는 것. 과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졌거나 벌어지려고 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그거를 잘 대처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나라에 그리고 대한 믿음. 네,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마무리니까 그냥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여성들이 이제 이 난민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여성 인권에 대해서 막 정말 차별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슬람 중동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좀 심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감을 못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거를 좀 와닿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적절한 비유인 줄 몰라요. 그냥 제가 공감을 하고 싶어서 드는 예시인데 만약에 인종차별주의자들, KKK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뭐 난민으로 올 일이 그렇게 많을지 모르겠지만 들어온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유색인종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아, 약간 극적인 예를 들어요. 근데 거기도 여성들한테는 국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자 남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유색인종이라는 그 하나의 기준 가지고 우리를 갑자기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공감을 해볼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들었는데 갑자기 확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저 사람들도 여성들도 그거에 대한 공포심을 진짜 어마무시할 수 있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좀 많은 걸 사실 충분히 생각할 네.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상한 TV에서는 그런 생각까지도 이제 더 표현해야 되니까.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건가? 이상한 뭐 거일 수도 있고. KKK가 뭐 우리나라에 뭐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못 들어올 수도 있는데 KKK란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일은 없을 수도 거의 없을 근데 그 거니까. 사람들 자기가 KKK라고 생각 말 안 하고 그냥 들어와서 범죄 저지르면 지금 똑같은 우리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뭐 네, 지금 그런 거예요, 난민이라서 뭐 네. 이렇게 우리가 반대를 하고 뭐 이런 거지. 만약 그 사람들이 그냥 정식적인 그 비자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면 뭐 그냥 여행으로 왔다라고 해놓고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뭐 할 말 없죠. 그렇게 따지고. 그렇죠. 뭐 그거는 그렇죠. 네. 아니 마무리 그냥 클로징 바로 그 들어갔으면 방금